네, 검찰왕국을 해체하려면 검찰왕국의 존재부터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네, 이 제목으로도 네, 글 하나를 등록해 놓고요. 네, 네, A, 검찰 비리 피해자 서대원 김경란 부부야말로 검찰왕국 구축의 1등 공신이 된 꼴입니다. 네, 1. 재번하옵고 명색이 검사인 분들이 무명만 하가 서대원이 건당 85만원의 화료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은 교학사가 서대원에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저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만들어 버려도 무방한 작품이었다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면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것이 부족해서 가당치 않은 괘씸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아야만 했던 이유는 서대원 김경란 부부처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검찰왕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마 라는 참으로 비열한 공갈 협박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가짜를 로자로 바꿨는데요. 다시 가짜로 바꿔야 되겠네요. 1991년 5월 14일 뇌물을 받아 챙긴 것이 분명한 서울중앙지검 733호 검사가 참여계장을 앞세워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너무나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감행했기 때문에 저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3. 그러나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던 조작 수사를 조목조목 따지기 위한 진정서를 일단 지검장께 제출한 후 그것을 1200통 인쇄한 후 전화번호부를 통해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에 등기 우송하는 한편 문인협회, 만화가협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출판협회의 회원님에게 발송했었습니다. 4. 겨우 1200통에 불과한 우편물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을 듣고 참 쉽기도 하다는 생각부터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형편없이 흔들어 놓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 (1991년 7월 30일) 우체국에서 1200통의 공개진정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졌으니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화가협회와 저작권협회가 먼저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하고 나섰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조차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윤리가 아주 말씀이 아니었죠. 6. 1991년은 주인을 잃은 절대 권력과 절대 반지가 주인을 찾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따리를 틀고 싶었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을 기소 처분으로 바꿨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통계와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권위 위에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7.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님과 저희 부부가 검찰왕국의 먹잇감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은 저명하신 저작자였건만
자기 자신의 중재 지시가 없었던 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협회와 저작권 협회 역시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침묵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저희 부부 역시 조용히 침묵하고 말아야 했던 것입니까? 네. 8.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권위 위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군림하던 검찰 왕국이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우려 덕분에 완전 무결하게 뒤집힐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뒤집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검찰이 뒤집힐 수 있었다면 그런 뜻이죠. 네. 일제와 군사독재 정권조차 감히 무너뜨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저항 정신이 이처럼 완전 무결하게 실종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야? 네. 네, 여기까지만, 네, 일단, 네, 여기까지만, 네, 등록하겠습니다.